정보자료 목록 실습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RDA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RDA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DA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요 내용들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목록 규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양한 집단들이 새로운 목록 규칙을 이용하는 내용들, 또 RDA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DA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IT의 발달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더 이상 페이퍼가 사용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미 종이로 쓴 편지는 거의 사라졌고, 또 어느 기관에서나 문서는 종이보다는 디지털로,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을 해보면 아마 책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노트도 그럴 수도 있죠. 즉 이제는 종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종이가 사용되지 않으면서 정보를 기록하는 매체가 크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도서관 목록의 역할 또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럼 앞으로도 도서관 목록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목록 전문가는 그럼 어떡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록 전문가의 역할은 이제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한동안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목록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도서관 목록 전문가가 이 정보 자료에 대해서 모두 목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목록을 주창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더블린 코어입니다. 더블린 코어를 이용해서 만든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 정보 자료들을 검색을 하면 결과는 만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일부 검색은 가능했지만 내가 실제 원하는 자료를 찾는 데는, 즉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목록 전문가는 다시 필요할까요? 도서관 목록이 필요할까요? 답은 예,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보다 빠른 이런 정보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 목록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며, 목록의 전문가 역시 더 역할이 강조될 것입니다. 메타데이터, 다양한 시멘틱 웹, 다양한 형식의 이런 목록들은 만들어질 것이며 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새로운 목록 규칙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RDA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RDA의 탄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 목록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도서관 목록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냐?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매체로 복제가 되고 또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목록이 아니라 정보 매체를 과연 이 목록이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1990년대 인터넷 검색 엔진의 등장, 도서관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 새로운 도서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많은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그렇게 완벽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에 디지털 매체가 많이 소장되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소장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죠. 접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는 검색 엔진이 도서관 목록을 대신할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컴퓨터 기술자들이 많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자동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디지털 매체의 목록에 대해서 기존의 목록 규칙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플라에서는 FRBR, Ferber를 발표했습니다. 즉, 이플라가 어느 곳이죠? 세계 도서관 협회의 연맹이죠. International Federation Library Association으로서, 그래서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우리나라도 2006년에 이 컨퍼런스가 개최됐었죠. 한국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프라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이프라 컨퍼런스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퍼버는
서지 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었죠. 개체에 대한 얘기, 관계에 대한 얘기, 속성에 대한 얘기, 또 이용자의 과업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포버는 서로 다른 매체로 생산된 정보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즉 관계를 매우 강조한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RDA에 대해서 살펴보면 AACR2, 즉 영미 목록 규칙 제2판은 1978년에 나온 후에 여러 번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 AACR은 기본적으로 카드 목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목록 규칙입니다. 그래서 요 FRBR이 AACR 제2판의 그 다음 후속판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관계 중심의 목록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RDA가 탄생할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AACR 제2판 후속판의 방향은 첫 번째,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목록 규칙이 되어야 하고, 디지털 자료와 아날로그 정보 자료를 기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규칙이 되어야 한다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즉, 디지털 정보 자원과 아날로그 정보 자원을 모두 기술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RDA, 즉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그래서 기술과 접근이란 말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RDA의 툴키트 사용하는 그 방법, 직접적인 규칙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RDA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정보 자원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존의 목록 레코드와 호환성을 유지하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서 과거 걸 다 부정하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목록 규칙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목록 규칙이라는 이야기죠. 더 중요한 것은 도서관 외에 기록관이라든가 박물관, 출판사, 교육학자, 서점, 그리고 도서관 상호대차 등에서 해당 분야의 메타데이터로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한 국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FRBR의, 즉 FOBR에 개념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관계 중심의 목록 규칙이라는 얘기죠. 자, 일반 기관에서, 도서관에서 개인들이 RDA를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디지털 정보 자원의 기술과 접근을 위한 새로운 표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 관련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FOBR의 개념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항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옮겨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정보 자원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정보원 조직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즉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료의 모든 정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목록 규칙이라는 얘기죠. FOBR의 개념적 모델을 이용해서 한 저작의 여러 형태, 즉 저작이 있으면 표현형, 구현형, 개별 자료가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떤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소설로도 발간이 되고, 이 부분들을 다 기술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관에서 RDA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막 다운받아서 편집하고 저장하듯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도서관에서 기본적인 그런 목록 작업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모든 도서관에서 똑같은 걸 그대로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당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받아 쓰고 또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ACL2와 즉 영미 목록 규칙 제2판과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영미 목록 규칙 ACR3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목록의 기능과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능적인 부분에서 탐색 기능이죠. 이용자가 제시한 탐색 기준에 해당하는 구현형과 개별 자료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즉 이용자가 어떤 특정 저자가 쓴 특정 자료를 찾는다고 했을 때 이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구현형을 찾는다고 그러면 어디서 찾는 것일까요? 도서관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서점이죠. 구현형은 동일한 형태,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집단이죠. 반면에 개별 자료는 그 구현형이 도서관에 소장될 수도 있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미 그런 소장되면서 개별 자료로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용자가 개별 자료를 탐색하는 것은 도서관이라든가 혹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탐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식별하는 거죠. 기술된 정보 자원을 식별, 즉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가 이게 맞나?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 자료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내용들이 기술됩니까? 표제, 책임 표시, 판 표시, 그 밖에 여러 가지 발행 표시 또는 주기사항 이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어서 이 두 자료가 같고 틀리고 좀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정으로서 이건 수록 매체의 물리적인 특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죄송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북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이북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인터넷으로 우리가 도서관 웹사이트에 접근해 가지고서 거기서 특정 자료를 검색을 했는데 내가 직접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이북인지 아니면 인쇄 매체로 되어 있는 건지 그런 어떤 설명이 없으면 이용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죠. 다운받을 수 없으면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수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필요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또는 도서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현재 대출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직접 찾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입수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